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를 해봤는데 총 10개월간 392건의 충돌 사고가 집계가 됐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차의 주행 중 급제동으로 인해서 집단 소송까지 당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급발진,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악몽을 같았다. 타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사람이 사망했다. 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랍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결함, 또 결함을 밝혀야 됩니다. 좀 더 효율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가격의 상승은 좀 막을 수 없는 추세가 아닌가. 뭐 이래가지고 자율주행차 하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 자유는 방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장하게 자유의 의미를 외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자유롭지 않은 자율주행차 이야기를 오늘 해볼 거거든요. 모빌리티를 향한 미래지향적 집착남녀 모빌런들. 오늘은 하성용 중부대학교 자동차 시스템공학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하성용입니다. 그리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과 네, 안녕하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잦습니다. 그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오늘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율주행차 사고 얼마나 일어나나요? 네, 그 중국, 미국, 일본 등지에서 좀 일단 크고 작은 자율주행차 사고들이 잇따라 좀 보고가 되고 있어요.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 총 10개월간 392건의 충돌 사고가 집계가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요, 이 자율주행차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제 좀 살펴봐야 할 것이 392건의 사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차종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 진짜 이 자율주행차 안전성 논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먼저 기술적인 용어를 좀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3단계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자율주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첨단안전 운전보조장치, 오토파일럿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 기능의 3가지 중점은 인지, 판단, 제어입니다. 그래서 인지하는 것은 센서인데 센서는 3가지 종류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레이더, 라이더, 그다음에 카메라인데요. 앞서 카메라가 가장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오류도 적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쓰는데 카메라에 예를 들어서 뭐 우천이 악천후라든가 또 카메라에 각종 흙이 이물질이 묻혀 있거나 할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될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다면 기술이 조금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보아집니다. 근데 테슬라는 라이다를 왜 안 쓰는 건가요? 일단 이제 가격이 좀 비싸고요. 또 우리 테슬라의 연구진이 발표한 것은 충분하게 카메라로도 관련된 기능을 충분하게 구현할 수 있다. 충분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실험한 그런 결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차의 주행 중 급제동으로 인해서 집단 소송까지 당했더라고요. 뭐 이래가지고 자율주행차 하겠습니까 싶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 급제동 어떻게 본다면 급발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은 멈췄다 하더라도 다른 차량과 추돌 사고 피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 본다면 상당히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자율주행 결함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차량 소유자가 캘리포니아주 그러니까 북부 연방법원에 테슬라 자율주행 장치인 오토파일럿 그리고 FSD 기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시대를 열기는 했지만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안전한가, 세프티에 관한 것은 안전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세계적인 추세로 보일 때도 거의 대부분이 99.9% 이상이 다 휴먼 에러이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오토파일럿이나 첨단 운전 보조장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연구 개발 단계,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까지의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용차 운행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는 충분한 빅데이터,
이에 대한 축적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아집니다. 오토파일럿, 이게 명칭부터 이렇게 오토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소비자들을 좀 헷갈리게 할, 좀 혼동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 좀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보조장치잖아요. 오토파일럿이라는 것은 사실 뭐 한계를 알고 좀 사람이 적절히 개입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좀 주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자율주행차 현재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제 레벨 3에 대한 상용화를 이제 올해부터 이제 출시한다고 이게 주장을 했고요.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시범 단계라고 하죠. 레벨 4 단계까지도 양산차를 좀 공개할 수 있다라고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는 좀 수준이 어때요? 현대 기아차 그룹은 세계적인 기술에 이미 도달해 있고요. 세계적인 제조업체하고도 완전 초격차다. 오히려 더 현대 기아차가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을 이미 축적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 테슬라에서는 연말까지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은 완전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차가 출시가 됐어요. 변호사님한테 이 차 드릴 테니까 타십시오. 이러면 타시겠어요? 4단계라 하더라도 사실 일반인들은 선뜻 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타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 머리로는 이게 더 안전한데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선뜻 탔을 때 아무도 없다. 여기에 대한 불안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지나야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기술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겠지만 아직까지 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뭐 완벽하게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타는 게 좀 주저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간이 운전하지 않은 자동차의 사고, 이거에 대한 책임 관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과학기술이 발달돼도 특히 법제도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고 문제가 돼야지 이제서야 만들어지는 게 법입니다. 사고 났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고전적인 사고 처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운전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먼저 책임지고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결함, 또 결함을 밝혀야 됩니다. 작동을 안 한 것이 곧바로 결함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자율주행 차량이 완벽한 5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결함을 가지고 있고 주행 보조 장치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동 안 한다. 이걸 가지고 사실 결함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을 한 법들이 사실상 뭐 빌딩으로 치면 뭐 땅 다지기 하는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책임 관계 얘기하실 때 뭐 운전자 그리고 보험사 얘기는 나와서도 제조사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중에 사망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운전자가 살인죄로 기소됐다는 기사가 올해 초에 있었거든요. 내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나 살인자야. 이거 너무한 건 아닌가 싶거든요. 자율주행 단계가 어떻게 본다면 고도의 5단계, 거기까지 이르지 않다면 인간이 개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개입을 안 해버렸다. 방치하는 단계다라는 말은 운전할 때 운전자가 눈을 감고 악셀을 밟고 그냥 도로를 진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렇게 진행한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그걸 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합니다. 사고 나도 할 수 없지 뭐. 결국은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사망에 대해서 살인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일본 본다면 대부분 차량 보유자에게 먼저 1차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반자율주행 사고도 그러면 현행법상으로 모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제조사에서 책임 보증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인데 대부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자율주행 자체가 어떤 고도의 자율주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 보조 장치일 뿐이다. 3단계 정도면 발, 손, 눈을 떼도 된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경까지는 써야 되거든요. 반자율 주행일 경우에는 손, 발은 안 쓰되 신경 써야 된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책임 소재가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제조사는 또 그거를 소비자에게 비용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값으로 부담시키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뭐 충분한 그런 개연성이 있고요. 우리 10년 전하고 자동차의 가격과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는 가격 차이를 보면 상당히 많이 코스트가 올라갔거든요. 물론 대량 생산을 통해서 코스트 비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일종의 자동차는 이제는 모빌리티는 전자제품이거든요. 그럼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좀 더 안전한 자동차, 좀 더 효율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의 상승은 좀 막을 수 없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지금 제조사에게 완벽하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사실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손해율이 높아서 이 보험 가입을 다 받아줄 수 있을지부터 걱정일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는 그 손해율이 높여진 만큼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것입니다. 또 문제는 이와 같이 손해율이 과연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높아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는 가장 큰 취지는 뭐 인간의 편리성이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사실 운전할 때 음주운전자도 있고 졸음운전자도 있고 신호 위반하는 사람, 교통법 위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보복운전, 이와 같이 교통사고와 교통범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이동수단입니다.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우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손해율까지 걱정해서 보험료 산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자율주행차는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법하고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교수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019년도 12월 달에 레벨 3에 해당되는 자동차 안전 기준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연구 개발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보완하고 있고요. 제조사에게 책임을 주어지는 보험 형태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자율주행위원회에서 각국이 충분하게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국의 안전 기준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자동차 사고의 95%가 운전자의 과실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자율주행차가 등장을 해서 우리 모두가 자율주행차를 탄다고 상상을 해보면 과실로 인한 95%의 교통사고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전문 분야를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꿔야죠. 이렇게 쉽게 대답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교통 안전이 우선돼 버린다. 그러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그 뒷수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행 차량이 도입된다. 지금 현재 기술만 하더라도 그 안정성이 10배 정도 더 보장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반대로 자율주행차 분쟁 관련돼서는 사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사건들이 많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치는 줄어듭니다. 교통사고 자체가 10분의 1 더 줄어들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차량 분쟁이라 해봐야 지금 일어나는 교통사고 분쟁보다도 절대적인 수치가 적습니다. 결국은 위험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 가입한다 하더라도 보험료도 더 줄어들 것이고 또 결국은 그 보험료도 궁극적으로는 제조사가 가입해야 되는 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자율주행차 기술 경쟁이 이제 어마어마하고 그만큼 발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근데 또 변호사님께서는 이 자율주행차라는 것이 편리성을 위한 게 아니라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성이 확보되고 그 차를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 서두르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술도 법도 제도도 다 확립이 된 다음에 자율주행차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율주행이 완전하게 구상이 된다면 그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 이런 거에서는 해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이 오롯이 운전자에게만 전가된다면 완전한 해방은 이루기 어렵겠죠. 네, 자율주행차의 진정한 해방 일지를 꿈꾸면서 모빌리티를 향한 집착남녀 모빌런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성룡 중부대학교 자동차 시스템 공학과 교수,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